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나요? 큰 집, 좋은 차, 많은 돈,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요? 나이가 들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고, 대신 마음의 평온함, 작은 기쁨, 의미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다. 외부의 조건은 단지 그 마음과 생각을 자극하는 계기일 뿐이다. 오늘은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내면의 풍요로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큰 저택에 살지 않고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비싼 옷이나 호화로운 생활에는 관심이 없었죠. 대신 그의 방에는 책이 가득했고 그는 매일 독서와 사색, 글쓰기에 몰두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당신은 돈이 있는데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십니까? 쇼펜하우어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부유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지혜가 어떤 재산보다 나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자산이다. 자연이 사람들에게 준 차이는 신분이나 돈보다 훨씬 본질적이고 결정적이다. 고귀한 마음이나 바른 성품은 왕족이나 부자라는 조건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나 지위,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곧 행복이 되지는 않는다. 누군가는 평범한 환경 속에서도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고 또 다른 사람은 풍족한 환경 속에서도 불행을 느낀다. 결국 삶을 좌우하는 것은 내가 가진 마음의 태도이다. 경기도에 사시는 74세 강철민 씨의 이야기입니다. 강 씨는 평생 돈을 모으는 데 집중했습니다. 노후를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외식도 거의 하지 않고 여행도 가지 않고 취미 생활도 하지 않았습니다. 70세가 되었을 때 강 씨는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은행 통장을 보면 뿌듯했죠. 이제는 편하게 살 수 있어.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돈은 있는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할 일이 없었고, 취미도 없었고, 친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평생 돈 모으는 데만 집중하느라 다른 것들을 다 놓쳤던 겁니다. 강 씨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모았는데 정작 삶은 비어 있구나. 그날부터 강 씨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재미를 느꼈습니다. 서예 작품을 완성했을 때의 뿌듯함, 좋은 책을 읽었을 때의 감동, 이런 것들이 강 씨의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지금 강 씨는 말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배움도, 취미도, 관계도 모두 내 안의 자산이에요. 이제는 통장 잔고보다 오늘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가 더 중요해요. 전주에 사시는 67세 박영희 씨는 다른 방식으로 내면의 풍요를 발견했습니다. 박 씨는 젊었을 때부터 남들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이웃이 새 차를 사면 스트레스 받고 친구가 좋은 곳으로 이사 가면 초라해졌습니다. 60대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의 자식 자랑을 들으면 우울했고 동창회에서 성공한 친구들을 보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명상 수업을 듣게 되었고 그곳에서 박 씨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왜 항상 밖을 보고 살았을까? 내 안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어. 박 씨는 매일 아침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호흡을, 생각을, 감정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되었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행복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내 안에 있었어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게 전부였어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느냐가
우리 감정을 결정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면의 풍요로움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배우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삶에 활력을 줍니다. 악기, 외국어, 그림, 서예, 무엇이든 좋습니다. 둘째, 독서하세요. 책은 가장 값싼 여행이고 가장 깊은 대화입니다. 좋은 책 한 권은 당신의 생각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사색하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자기 자신과 대화하세요. 넷째, 창조하세요. 무언가를 만들어 보세요.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식을 만들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창조적인 활동은 내면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다섯째, 감사하세요. 매일 감사할 것 3가지를 찾아보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은 내면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여섯째,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드세요. 많은 사람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보다 몇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내면을 풍요롭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외부의 변화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이 고통과 결핍으로 가득하고 운명이 가혹해도 내면의 풍요로움을 가진 사람은 눈과 얼음으로 가득한 한겨울에도 따뜻한 방 안에서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 외부의 것들을 쫓지 마세요. 큰 집, 좋은 차, 많은 돈.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옵니다. 내 안에 지혜가 있고 배움이 있고 사색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 어떤 경제적 위기도 그 어떤 외부 변화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재산이죠. 오늘 저녁 조용히 앉아서 자문해 보세요. 내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내일부터 조금씩 내면을 채워가세요. 책 한 권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깊이 사색하거나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